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소리 잘,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지금, 어, 예, 유튜브 분들 안녕하시고요. 예, 인트로가 끝내주는 게 아니라, 예, 재즈는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부터 와우넷에서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방송이 동시 송출이 되고 있어서, 제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지금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잠깐 티타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예. 사실 오늘 음악이 나올 분위기는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뭐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 우리 굿모닝 작전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지금 이제 동시 송출이라서 그렇다. 오늘은 동시 송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와우넷 공방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동시 송출이다 보니까 시간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마 오늘의 방송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11시 반까지 오전 공개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제 보통은 제가 11시까지 해요. 근데 지금 유튜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시 반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이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갖고 이제 1시 반부터 또 2시 반까지도 오후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방은 계속 열려 있을 거고, 이제 3시부터는 제가 이제 회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 반부터 3시까지는 이제 또 쉬죠, 저도 사람이니까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방금 공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게 저도 약간 공개 방송 때 말하는 쪼하고 유튜브에 말하는 게 좀 같은 사람이지만 저 역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접점을 찾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는 항상 관심주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공방에서 드렸던 관심주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공방에서. 그리고 유튜브도 관심 종목을 드리죠. 예, 요 시간에 오늘 한 종목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까지 보고 있던 게 확 가버려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M 플러스 보고 있었는데, 예, 재즈 음악 틀어놓은 사이에 슈팅이 나와버렸네. 예. 아쉽네요. 이거 공방에서 그냥 할 걸 그랬나? 예, 공방에서라도 그냥 할 걸 그랬나라는. 왜냐면 제가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드리려고, 예, 그냥 애써 무시했는데, 슈팅이 방금 10시에 이제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몇 번 기회가 있을 때는 얘기 드렸던 종목 같은데 실적이 좋은 2차전지 회사 M 플러스 얘기 드린 김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실적 좋은 2차전지 요건 이제 M 플러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실적 좋은 원전 몇 번 얘기했죠? 고성버테 실적 좋은 변압기 요거 하면 이제 세명전기 얘네들이 다 이제 중소형인데 다 실적이 좋아요. 공통점은 실적이 좋은 애들이다. 엠플러스는 오늘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장초반부터 공개 방송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추가로 또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오늘 시장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IT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조정을 받는데 IT에서도 강한 놈들은 또 개중엔 있고요. 네, IT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개중에 있는 상태고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얘기 드린 IT에서 하나가 엄청 세네요. 혹시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뭔지 아십니까? 네. 공방은 채팅이 사실은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소부장을 그렇게 많이 관심주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오늘 한 종목이 유독 세네요. 장도 안 좋은데 그게 아마 에이펙트 전형적인 우리 소부장 에이펙트 오늘 셉니다. 여기가 저항인데 저항 이제 뚫으니까 한 번 더 가네요. 제가 이제 3,000원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한 20% 이상 벌써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확대해서 좀 보면 요런 데서 눌림목 공략을 하고 요런 데서 공략을 하고 요런 데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데 이걸 안착할 것 같으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혹시 이 과정을 보면서 홀딩도 가능해요.
이게 요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장대 연봉이 쓴 거지만 만약에 이날 윗꼬리가 긴 양봉이었으면 사실은 여기서 파는 게 맞거든요. 그쵸? 여기 파는 게 맞죠. 맞아, 이거는 제가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3,000원 초반이었던 걸로 같아요. 3,100원이었나? 뭐 이렇게 100원이었나? 150원이었나?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세네요. 오늘 보니까 이제 IT는 전반적으로 쉬어요. 좀 당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에이펙트 세고 VM이란 종목이 오늘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와, 이것도 무지하게 세네요. VM. 유니테스트. 이것도 기관이 요즘 많이 산 주식인데 이것도 세요. 오늘 아까 보니까 인텍플러스도 좀 센 편이던데. 얘도 기관이 많이 산 IT. 그래서 제가 기관이 많이 산 IT도 좀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쭉 드려볼까요? 기관이 많이 산 소부장. 얘네들이 최근 들어서 좋아요. 흐름이. 좋았었어요. 뭐 오늘은 조정이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인텍플러스, 유니테스트. 제가 딱 기억나는 것만 쭉 얘기 드리면 FST도 있었고, 하나마이크론, 이거 기관이 많이 샀죠. 그리고 PSK도 많이 샀어요. 뭐 또 있을 텐데, 지금 딱 바로 생각나는 건 이런 것들을 기관이 좀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뭐 저 역시 또 좀 매매했던 종목들이 덜어 있고요. 저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관이 이번에 최근에 기관이 많이 샀던 소부장은 이번에 오늘처럼 이제 반도체 조정 받을 때 얘네들 위주로 보자 이겁니다. 얘네들 위주로 보자. 노래가 좀 노래. 예. 그리고 아까 그 재즈 그거는요, 제가 노래를 선곡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재즈 이렇게 그 유튜브 프리미엄 친 다음에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누른 겁니다. 솔직히 제가 뭐 재즈 애호가도 아니고 잘 몰라요. 제목이랑 이런 거. 아무거나 누른 거고. 재즈 좋죠. 재즈 좋습니다. 자, 이제 관심주도 이야기 드리고 해야 되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지수 잠깐만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인이 간만에 매도 사인이 났어요. 이거 아까 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작하자마자 매도 사인이 났어요, 오늘 사실. 자, 요 신호가 유지가 되려면, 즉 매도라는 이 시그널이 유지가 되려면 요렇게 붙어서 신호가 나오면 앞에 거는 무시. 붙어서 나오면, 그리고 앞에 보시면 요렇게, 그러니까는 요렇게죠. 하루 내에서 신호가 2번 나오면 앞에 거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만 하루 내에서 신호가 2번 나올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앞에 거 무시.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성을 놓고 보시면 돼요. 이 신호라는 게. 그럼 쭉 봅시다. 8월 27일부터 8월 27일 매수, 9월 2일 매수, 그쵸? 아무 신호도 없죠. 9월 8일은 장중에 매도 살짝 나왔다가 매수로 바뀌었어요. 만 하루 만에 바뀌었으니까 앞에 거 무시하고 매수, 그쵸? 가장 최근에 어제인 것 같은데요. 어제랑 그저께 종가 기준 매도 떴다가 바로 다음날 시가 기준 매수 뜨면서 바로 이렇게 앞에 거 역시 무시, 매수잖아요. 그럼 계속 매수만 뜨다가 오늘 처음으로 매도가 시가부터 떴거든요. 처음으로 떴습니다. 이 말은 오늘 3시 반까지,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매수 신호 뜨지 않으면 일단 단기로는 매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매도라는 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 너무 당연해요. 조정 받아야죠. 어떻게 맨날 올라가겠습니까? 조정 받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 좀 쉬어야 돼요. 좀 쉬었다가 움직여야지. 오늘 외국인들 4,380계약 선물을 팔고 있는데 5분 보러 올게요. 미결제가 주네요. 좋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요것도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자, 요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시만기였어요. 아시죠? 그리고
예, 검은 선을 한번 보시면, 이 검은 선이 올라간 날이 언제예요? 요 날. 요 날. 요 날이 9월 12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하나가 언제죠? 어제. 특히 오전에. 이거 언제죠? 어제.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예요, 다 보면. 그리고 지수가 중간에 요 월요일 날 쉰다기보다는 그냥 플랫하게 움직이니까 검은 선도 좀 플랫하게 움직였죠. 그쵸? 그리고 지수 올라가니까 검은 선 따라가고. 요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차익이 나오는 겁니다, 요런 거는. 즉, 어제 아침부터 강하게 들어왔던 어떤 특정 선물 수급이 차익이 좀 나온 거예요. 그건 외국인의 매수라는 거는 이제 어제 데이터 보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거고. 오늘은 어떻죠? 아침부터 내려오네요. 조정받고 미결제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미결제의 방향과 미결제 약정 방향과 지수의 방향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선물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2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동일하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미결제 약정이 움직이는 이 검은 선이거든요. 이게 검은 선. 요 방향과 지금 선물 지수의 방향이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정방향입니다. 역방향이 아니라 정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거는 시장이 좋은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너무 민감하게 볼 것도 없어요. 시장 좋아요.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니까 미결제가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는 거라고요. 시장이 나쁠 때는, 시장이 우려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미결제가 올라가는데 선물 지수가 빠져요. 즉 역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우려스러울 때예요. 이게. 자,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7번. 이해되셨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원래 알고 있던 분들한테 뭐, 그냥, 알고 있던 거네지만, 모르던 분들한테는, 근데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선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모르던 분들한테는 되게 심플하면서 중요한 힌트입니다. 아셨죠? 야, 이런 내용은,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이게 얼마를 받을지 뭐 이것까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우려스러운 조정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걸로도 그냥 심플하게 가능해요.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시장 보면서 그냥 생각난 거 얘기 드리는 건데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거 되게 심플한 거거든요. 미결제랑 지금 선물지수가 역방향일 때가 우려스러운 건데 지금은 정방향이라는 거. 오늘 미결제 빠지는 거 그래서 좋은 겁니다. 검은 선이 내려오면서 지수가 내려온다? 아, 좋아요. 검은 선은 돈이 좀 빠져나가는 건데 무슨 돈이냐? 외국인의 돈. 외국인이 최근에 선물을 좀 샀거든요. 오늘 좀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고. 주식 매도는 오늘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샀죠. 최근에. 어마무시해요. 뭐 조단위 매수가 벌써 이제 하루 걸려 하루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1200억 파는 거 크다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은 그냥 단순 조정으로 아직까지는 보이고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때도 됐고 그냥 그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들 좀 볼게요. 잠깐만요. 얘 왜 이렇게 됐어? 잠시만요. 어떻게 된 거야?
회원분들은 문자 좀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서는 이미 좀 얘기를 했었던 거라 에이프릴은 저희가 매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갑자기 엿대네.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 종목들은 많이 이미 언급을 드렸을 텐데 여기 제가 아까 공방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바이오는 얘네들이에요.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했죠. 메이프리 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메지온, 토모큐브, 보로누이, 오름테라, 온코닉테라. 저도 이제 하도 언급을 많이 해가지고 외웠어요. 그냥 순서나 이런 것까지도 그냥 쭉 외워버렸는데 여튼 이런 것 중에선 저희가 매매하는 것도 있고 사고 파는 것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얘네들은 근데 다 좋아요. 지금 모양도 좋고 기본적으로 얘가 차트가 좋아서 제가 골라놓은 종목들도 아니고 애초에 그냥 내용 보고 골라놓은 것들이라 다들 괜찮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하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냐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공방에 계신 분들도 다 아셨죠?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활용을 하십시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회 될 때마다 즉 좀 눌릴 때마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종목들입니다. 슈팅 나올 때는 또 이익 실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 넘어갔다. 이거 어제 못 팔아서 솔직히 좀 마음 쓰였었거든요. 어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못 팔아서 밑에 더 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오늘 올라버리네. 깔끔하게 이실현하고 다시 한번 포인트 봅시다. 제 회원분들은 이제 문자 확인 다 하시고 지금 다 이제 팔고 계실 겁니다. 됐어요. 날아가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지금도 보면 날아갈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깐만 괜히 팔았나? 막 이런. 제가 어제도 약간 그런 망설임 때문에 못 팔았던 종목이었는데 노랑풍선 또 급등하네요. 오늘 그 이슈가 또 아침에 있었어요. 오늘 사실 안 좋은 이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왕이 부장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시진핑의 방안을 조율하는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도 아침에 좀 있었습니다. 뭐 다른 뭐 수소 이슈도 있었고 뭐 했는데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많이 묻혀 있어요. 시장이 빠지니까 많이 묻혀 있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면 로봇이 어제 약했거든요. 지금 또 올라가다 내려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위기 타는 건데 예를 들면 섹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건 핵심이라서 다시 한 번만 이야기 드리면 이게 좀 핵심입니다. 이거 왜 픽으로 해서 봐야겠다. 잠깐만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시장의 키워드 3대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3대 키워드. 첫 번째 정부 정책. 지금 시장은 출발점부터 정부 정책이었고 주가가 7월 중순부터 밍숭맹숭할 때 애매할 때도 사실 정부 정책 때문에 애매했던 거고 지난주부터 다시 치고 간 것도 정부 정책 때문에 치고 간 거예요. 그쵸? 상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안 요 두 개를 축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주식시장을 밀어줄 것 같으면 지수가 올라가고 정부 말을 못 믿겠는데 라는 의심이 들 때 지수가 쉬었고 50억 유지하겠구나 하니까 그때부터 지수 갔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은 모든 게 정부 정책 따라 사실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거든요. 그럼 거버넌스 이슈라는 건데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이죠. 정확하게는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냐. 뭐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옐로칩인데 그런 게 옛날 말로 옐로칩이란 은행, 증권, 건설 요 3대 섹터를 옐로칩이라고 우리나라 1980, 90년대 불렀는데 그 옐로칩 그거를 이제 금융, 지주사
요즘 뭐 금반지니 뭐 금반바지니 뭐 막 유행하는 게 여기서 금과 지가 금융지주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번이 유동성.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시장 예탁금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앞에 다가왔지만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하죠. 자, 금리 인하 관련된 제 의견도 많이 전달을 드렸지만, 저는 25pp씩 단계적으로 매달 인하하는 거를 제일 베스트라고 보고 있어요. 매달 인하하는 거. 즉, 이번이 금리 인하의 출발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급하게 하는 건 좋진 않다고 봐요. 폭이 너무 크게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이렇게 매달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랬을 때, 바이오, 로봇, 뭐 AI 엔진, AI 의료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왜? 얘네들은 지금 당장 실적은 없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유동성의 힘으로 이 산업 자체가 좀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워지니까. 그런 섹터가 이런 섹터죠. 얘네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공통점은 있겠죠.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는 향후 매출의 가능성이 높은,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 당장은 적자야. 이런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이 AI. 지금은 모든 게 AI로 통하잖아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가, 그래서 지금 지수가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갈 때 제가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이 역시도 반도체 움직이기 전부터 사실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지수가 치고 갈 때는 반도체, 소위 말하는 엘리엇 파동 3파가 나올 땐 반도체가 주도주다. 근데 난 이상하게 바이오에 많이 끌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주도주 성격은 반도체고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껴있으니까. 최근에 AI 때문에 주목받는 게 반도체는 인프라 측면에서, 수소는 에너지 측면에서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AI 의료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간 이제 루니피노, 이것도 어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루니피노만 볼 게 아니라 사실 AI 의료에서 최근에 토모큐브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이거든요. 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1년이 채 안 됐어요, 상장한 지.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6,587억인데, 와, 시가총액이 6,587억인데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예요. 당장 2분기도 31억 매출에 11억 적자라고요. 근데 이때 시장은 환호했어요. 이때 왜 환호를 했냐면, 우와, 전분기에 7억 매출밖에 안 나왔는데 31억이나 매출이 나왔어, 이러면서 시장이 환호했어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후자인데, 지금 시장은 이런 종목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적자가 빠르게 축소됐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매출이 50억이 된다, 100억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BEP 구간 넘어가면 영업이익이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흑자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시장의 예측은 올해까지는 적자예요. 예, 2025년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요 2가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예측치 적자. 예, 요 2, 여러분 실적표 보실 때 요 가로치고 2 써 있는 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예측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측, 에스티메이트. 예, 2025년 연간 예측치는 적자예요, 아직도. 근데 적자폭이 감소가 되죠. 매출이 늘면서. 매출이 더 늘면 흑자 전환도 되겠죠. 이 기대감으로 지금 시가총액 6천 몇백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멀티플 10배면 총 6,500억 되려면 650억은 1년에 벌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는. 평균은. 얘는,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이자 지금 시장이 또 저런 종목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유동성 장세니까. 이 키워드 3개 이제 아시겠으면, 이 키워드 3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를 계속 관통할 키워드예요. 머리에 딱 박아 넣으십시오. 이해하셨다. 3번. 얘네가 요즘 유행하는 금반지, 금반바지에 전부 들어가는 딱 그 섹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이 좀 많이 겹쳐요.
반바지는 어제 누군가가 바도 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바지로 하면 어떻겠냐 막 이러더라고요. 바도 좀 껴달라. 바이오도 껴달라. 정말 중요하고 올 하반기 내내 그러니까 핵심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핵심. 왜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고 왜 지주사를 봐야 되고 왜 바이오가 왜 토모큐브 같이 적자인 회사가 저렇게 맨날 올라가고 지금 성격이 이렇다는 거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보고 빠르게 서치 좀 하면서 제가 이제 관심주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플리바이오 딱 5천 넘어서 예, 좋습니다. 봅시다. 이 정도 그림이고 종목들을 조금 종목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요걸로 해서 네.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 동시 송출을 해서 그런가.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애기가 조금은 건강해져가지고, 애기가 조금은 많이 좋아져서 저도 활동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한 지 지금 3주 딱 됐고요. 예, 초기 단계입니다. 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어색한가 봐요.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약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게, 제가 공방 진행할 때는, 와우넷 진행할 때는 조금 톤이 더 낮고, 유튜브 할 땐 톤이 조금 더 높거든요. 참, 지금 아무튼, 지금 공방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방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나가네. 왜 나가지 마세요. 관심주 드릴 겁니다. 네, 관심주 드릴 거예요. 관심주 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냐? 관심주. 잠깐만, 종목 좀. 오늘의 관심주. 좀 체크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일단,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련주 좀 센 편이고, 상대적으로. 아까 엠플러스는 좀 아쉬워요. 아까 포인트가 잠깐 나왔는데, 엠플러스, VM 무지하게 쓰네, 오늘. 넷마블. 넷마블은 또 왜 이렇게 쓰냐. 그래서 베스코, 한국항공우주. 의미가 없어요. 잠깐만요. 파이버 프로. 토마토.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종목 찾느라고 말을 조금 안 해서 그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말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응원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 감사합니다. 솔트룩스 같은 것도 사실은 오늘 정도가 눌림이죠. 이 정도면 눌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들은 혹은 관찰하고 있던 사람들은 34,000원대 정도면 볼만한 자리가 되는 건데, 이게 좀 각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만약에 반도체 비중이 내 포트에 좀 적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다음 주까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반도체를 늘려야 돼요. 이제 이게 뭐 단기 매매를 뭘 하겠다. 저 관심주 사실 반도체 드릴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인 전략 측면에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지수가 쉴 수 있는 자리예요. 애초에 이번 주부터 좀 그랬어요. 애초에 이 친다라는 의미가 많이 빠진다는 의미랑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사실 반도체가 적다면 좀 채워 넣어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1순위가 약간 이거기는 해요. 이번 주부터 한 다음 주까지는 반도체를 좀 채워 넣어야 된다.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를 좀 채워 넣어야 된다. 근데 내가 반도체가 많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데이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분들은. 왜냐면 아까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섹터를 좀 유망한 섹터를 도출을 해보면 이 중에서 지수를 제일 세게 끌고 갈 수 있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게 거래소는 반도체고요. 코스닥은 바이오라고요. 이거 두 개가 축이에요, 사실은. 지수를 제일 세게 당길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와 바이오. 근데 쟤네들은 항상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주까지는 지수가 조금은 그러니까 전 많이 크게 쉴 것 같진 않은데요. 쉴 수는 있다고요. 막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 딱. 그 타이밍에 뭘 봐야 되느냐는 기본적으로 요 생각을 머릿속에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으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공방에서는 1번을 못 치지만 이제 유튜브에서는 칠 수가 있거든요. 이번 한번만 쳐봐 주십시오. 아이고, 이거 어디 갔냐. 아셨죠? 저는 약간 이번은 좀 다를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이것도 못 들으신 분이 있을 테니까. 우리 증시는 참 웃긴 게 시즈널리티가 있어요. 계절을 타요. 계절을 참 잘 타요. 계절을 잘 타요. 시즈널리티라는 게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 증시는. 해마다 보면 그래.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올해는 해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해소되고 있다. 이유는 뭐예요? 정부 정책으로. 정부가 주가 부양 의지가 강하고 거기서 이제 뭐 상법이나 세제 개편안이나 우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즉 기업 거버넌스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면 그 이유가 저는 올해는 해소되고 있다는, 그 해소되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즈널리티 안 타죠. 여기서 말하는 시즈널리티는 뭐 정확하게는 이거죠. 추석 전부터 슬금 빠져요. 이때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추석 자금 때문에 빠지고 있대요. 추석 자금 때문에 장이 빠진대요. 빠지고 있대요. 이게 근데 말이나 되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빠지고 있다. 이 논리가 나오죠. 정확하게는 사실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고 추석 연휴가 기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 장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맞아요. 그쵸? 이게 맞단 말이죠. 그러면은 추석 지나면 올라가나? 네, 추석이 끝나면 올라가려고 폼을 잡다가 또 빠져요. 이때는 뭔 얘기 나오냐면, 이때 이제 보통 한 10월이잖아요. 이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금투세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금투세, 양도세 나옵니다.
이게 10월, 11월, 12월 계속 괴롭혀요. 10월, 11월, 12월까지 괴롭히다가 12월 중순 되면 해소되니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보통 1월, 2월 중순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2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구정이 되죠. 그러면 또 분위기 바뀌어요. 이거 공감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시즈널리티라는 건 사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계절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 출발이 추석이고요. 그 종점이 구정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대규모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과 명절이 출발과 도착점이라고요. 시즈널리티를 관통하는. 이해되시면 3번 한번 쳐보시죠. 여러분 공감되시면 3번 한번 쳐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몇 년간 매번 이랬어요. 매번. 분위기를 추석 전부터 추석 때문에 빠진다 하고 진짜 빠지고, 그럼 추석 때문에 빠졌으면 추석 끝나면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잘 못 올라가다가 또 빠져. 또 빠지면 왜 빠져 하면 또 금투세 때문에 빠진대. 양도세 때문에 빠진대. 그래 얼레벌레 10월 11월 12월 다 지나가고 12월 중순 되면 이때 이제 나오는 스토리가 맨날 연말 연초 장세가 시작됐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연말 연초 장세의 그 근본은 이때 좀 말도 안 되는 어그로로 빠진 것가 회복되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더 가파르게. 그래서 또 회복이 되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언제까지? 딱 구정되기 전까지 그래요. 구정부터는 이제 또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뭐 그런 얘기들도 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은 상반기에만 주식을 해야 된다. 하반기는 노이즈가 너무 많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노이즈가 많다. 근데 저는 올해는 좀 다를 거라고 본다니까요. 왜? 올해라서 다른 게 아니라 올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거잖아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부의 주가 부양 의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반기 하락의 시즈널리티의 원흉은 사실은 추석은 그냥 명절이에요. 추석은 그냥 명절인 거지. 추석 자금 때문에 빠진다는 말도 안 되고, 연휴가 기니까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건 정말 단기적인 이슈고, 이게 그냥 무사히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핵심은 얘였다고요. 금투세, 양도세. 사실 핵심은 이거라고요. 시장을 짓누르는 핵심. 이게 지금 해소가 되는 거면, 사실은, 긍정적으로 좀 봐줘야죠. 그쵸? 긍정적으로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처럼 시즈널리티가 강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약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시겠어요? 과거처럼 강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좀 빠질 수 있다? 뭐 그런 것까진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 2주 정도는 좀 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이기도 해요. 1, 2주 정도는 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한 다음 주까지는 조금은 쉴 수 있는 시장이다. 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얘기를 이제 드려야 돼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관심 종목 얘기를 해드려야죠, 이제. 지금 지수는 조금 더 빠졌네요. 잠깐만요. 예. 예, 유튜브 PD님 지금 했습니다. 저 이거 할 줄 몰랐는데 지금 했어요. 예, 했어요. 오케이. 봅시다. 지수는 지금 더 내려오고, 종목들은 이렇고, 봅시다. 이쪽. VM. 자,
제가 아까 골라놓은 게 있기는 한데, 요거 합시다. 예, 잠깐만요. 요거. 말고, 야, 얘도 얘 왜 이렇게 쓰냐? 자,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예, 오늘의 관심주. 오늘의 관심주. 코드 번호가 393210입니다. 예, 393210. 도마도 시스템이고요. 도마도 시스템. 관심 가격대와 이제 리스크 관리 가격대. 일단 관심 가격대는 뭐 지금 가격 정도 부근이고요. 관심을 갖는 하단부는 한 6720. 6720. 대략 한 이렇게 하겠다. 67에서 69라고 할게요. 이 정도. 그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가격은 봅시다. 오늘 저가가 6580. 이거는 손절가를 아예 엄청 짧게 갈 수도 있겠는데. 너무 짧나요? 에이, 짧으면 좋죠 뭐. 손절가 짧으면 좋죠 뭐.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는 가격은 좀 짧아요. 6,500원. 짧죠 이 정도면. 근데 원래 그 단기 매매할 때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소위 얘기하는 손절가가 짧을수록 제일 베스트입니다. 당연하죠. 얘 차트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오늘의 이제 관심 주는 얘인데, 도마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요. 지금 이날이 언제죠? 9월 3일날 일단 대형 거래와 함께 한번 장대 한봉 위로 강하게 쐈고요. 강하게 쐈고 이제 살짝 쉬고 있다가 딱 지금 기준선과 21선 요 사이에서 지금 저점 형성하고 반등 시도를 하는 딱 그 자리입니다. 요 자리. 30분봉은 이렇고요. 30분봉. 얘는 그 AI 원격 그 의료 진단, 그러니까 뭐 AI 의료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미국 시장 진출로 좀 관심을 모았던 종목입니다. 저는 예전에 매매했던 기억은 나는데 한동안 좀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이긴 한데 오래전에 매매했었어요. 차트는 크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나중에 이 주식이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 이런 데가 목표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크게 보면 이렇고, 이제 작게 보면 이거죠. 이 패턴. 눌림목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패턴인데요. 얘는 오늘 종가 이 정도만 끝나도 내일 조금 기대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관심주는 아무튼 얘입니다. 도마도 시스템. 도마도 시스템. 관심 가지시고 자, 또 한번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자, 접수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도마도 시스템. 토마토 시스템. 옛날에 맨날 도마도라고 했던 기억나서. 시총은 작아요. 1000억 초반에 그냥 스몰캡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지는 아직은 못해요.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접수됐다. 3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3번 한번 눌러보시고, 추가 이제 설명으로, 나머지 이제 또 종목들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확인하고.
멈췄나? 화면 잘 보이는데. 화면은 잘 보입니다. 공방에 계신 분들 화면 잘 보여요? 오히려 공방분들이 이모티콘을 주시네. 시장 또 봅시다. 예, 또 봅시다. 죄송합니다. 제 화면이 멈췄었네요. 죄송해요. 제가 유튜브 화면이 멈췄었네. 어쩐지 왜 아무것도 안 올라오나 했는데, 제 화면에, 이상이 있었네요. 자, 종목도 볼게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지금 제대로 된 조정이 오늘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올라오는 파동에서는 오늘 처음 제대로 빠지다 보니까, 현재 결론은 오늘 시가부터 또 매도 때리는 게 맞기는 한데 472인가? 그쵸. 좀 추가로 더 밀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더 빠져야 돼요. 이것도 너무 조금 빠져요 지금 사실은.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고 충분히 용인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하락은. 그러니까는 오늘 장 빠진다고 막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고 그냥 쉴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사실 저는 그게 약간 키라고 보는 게,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주도주로 갑자기 뛰어 올라왔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많은 분들이야 지금 되게 좋겠죠. 근데,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사야 되지? 혹은, 내 반도체는 안 가는데 남의 반도체는 가는 것 같아. 그럼 종목 바꿔야 되나? 혹은 아무튼 이런 저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고요. 지금 많이 할 텐데 반도체는 명확해요. 이번 조정이 기회예요. 이번 조정은 다음 주까지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로 치면 추석 전에 오는 살짝 쉬는 정도의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반도체는 살리면 된다라는 거고, 나는 반도체가 많다면 그냥 다른 것들 매매하시면 돼요. 다른 거 매매할 것들은 많거든요. 여전히. 오늘 같이 빠지는 장에서도 오늘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 상대적인 건데요. 하락 종목 많아요. 1165개나 되네요. 하락 종목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것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하락 종목이 1300개 넘어가면요. 이때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성공률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정도 하락 종목이 코스닥 지수 기준 1300개가 넘어간다. 매매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근데 1000개가 넘어간다. 이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매매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렵긴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이거는 금지 정도는 아닌데 1400개 넘어가면 매매하지 마세요. 1000개 미만이다. 이때는 뭐 종목별로 그냥 매매하면 되는 거고, 1000개가 넘어간다? 좀 찝찝하긴 하나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늘은 1165개. 이 정도면 매매 가능해요. 거래소 한번 볼게요. 거래소는 이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41포인트 빠졌죠. 올라가는 게 266개, 떨어지는 게 607개. 봅시다. 자, 9월 16일 날 거래소가 42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42포인트 빠졌어요. 그쵸? 올라간 거 다 빠졌네요? 어제 올라간 거 다 빠졌네? 근데, 이렇게. 이게 이제 어제 42포인트 올라갈 때 상승 종목 255개, 하락 종목 513개. 오늘 이거 다, 그만큼 빠졌죠? 근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어제랑 오늘이랑 비슷해요. 그거 안 신기한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제는 40포인트 올랐고, 오늘은 40포인트 빠졌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의 수는 비슷합니다. 예.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장이 올라가면 상승 종목이 많아야지. 근데 어제 이렇다고, 어제부터 이미. 이거는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도 지수는 올랐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컸다는 거고, 사실은 종목별로는 어제부터 이미 매물이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예. 어떻게 40포인트 오른 날과 40포인트 빠진 날이, 이 극단적인 두 날이 시장 분위기는 비슷하냐고요. 시장 분위기라는 건, 이거 시장을 매일 이제 여러 섹터들을 계속 매일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다 보면 분위기라는 게 보이죠. 그 분위기라는 건 결국은 이제 등락수에 조금 더 비례하거든요. 빠지는 종목이 많으면 분위기 안 좋아 보이잖아요. 상승 종목이 많으면 분위기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은근히 빠지는 종목이 많았어요. 참 웃기게도. 예. 그러니까는 약간 지수 왜곡이 좀 있었다는 거고, 사실 시장 내부에 흐르는 분위기 자체는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이미 감지는 되고 있었다는 거죠. 좋죠. 여기에서 인버스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생각을 완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장에서 인버스를 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인버스를 논할 수가 있을까요? 돈이 들어오는 시장에 어떻게 인버스를 감히 논할 수가 있죠? 예탁금이 계속 고점을 뚫고 가는 시장에서 인버스를, 이 예탁금들이 인버스를 사나요? 주식을 사겠죠. 예, 인버스 지금 할 장 절대 아닙니다. 인버스 할 장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쉬면 쉬었지 인버스 할 장은 아니에요. 차라리 장 빠질 때 무서우면, 제가 이 얘기 어제도 했어요. 쉬면 쉬었지, 현금 들고. 인버스, 공매도, 또 뭐야, 하락 베팅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생각도 안 나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할 장 아닙니다. 아셨죠? 이런 거 할 장 아니에요. 자, 전문가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 할 장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장세라서 그래요. 시장 강한 거 인정해줘야 돼요. 오늘 조정도 인정해야죠. 인정. 오늘 조정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더 자연스럽잖아요. 아니, 난 어제 올라가는 게 더 부자연스럽던데요, 솔직히 말하면. 와, 이거 너무하다 싶긴 하던데. 어제 지수 올라가는 거 보고, 코스닥은 빠졌어요, 어제도. 이제 어제 거래소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이게 맞나?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더라고요. 올라갈 때 오히려. 너무 심해요. 쉬어야죠. 올라가더라도 쉬어야죠. 안 그래요? 이게 쉬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이게 좀 이렇게 빠져야 좀 자연스럽죠. 어떻게 맨날 올라가. 이 얘기도 제가 했을 거예요. 어떤 얘기요? 이 얘기. 어떤 얘기? 이렇게 과열 구간에 한 달 내내 있는 거는, 이거 드문 현상이에요. 드문 현상. 이건 희귀한 현상이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질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유동성 장이라고요. 그 유동성이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과열 구간에 한 달씩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예측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돈으로 땡기는 장이니까. 그럼 이게 진짜 드문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드문지 진짜 볼까요? 이렇게 과열 구간에 보통 들어오면 빠져야 돼요, 이게. 그쵸? 과열 구간에 들어오면 빠져야 돼요. 들어오면 빠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언제 있었냐면요, 이게 딱. 쫙 한번 봅시다. 연속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 달씩 과열 구간이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연도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언제 있었어요? 언제? 2020년, 21년. 야, 보세요. 언제 있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언제 있었냐고요. 이때 있잖아요.
21, 22, 23, 24가 없어요. 다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라고요. 그럼 이때 무슨 장이에요? 코로나로 유동성 풀린 그 대유동성 시장이었잖아요, 이때가. 이때랑 그래서 제가 자꾸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랑 비슷하다니까요? 이런 성격들이 되게 비슷해요, 지금. 이런 모습은, 이런 과열 구간인데도 시장이 꼿꼿하게 버티고 막 이런 거는 유동성 장세에서나 가능하다고요. 그게 올해 6월달에 이미 있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그래도 조금 쉬는 게 맞을 거는 같은데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쉬어야 더 자연스럽고요. 오늘 아무튼 기다리던 조정이 일단은 나오고 있어요. 기다리던 조정이. 어제는 솔직히 좀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맞나 싶어서 보면 체감 지수가 높지는 않아.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체감 지수는 낮은데 거래소 지수만 올라가고 있어. 아셨죠? 그러니까는 언제까지? 이번 조정은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는 언제든 조금 더 지디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살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 대전제를 깔고 보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시장 보는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미래가 두려우면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주식 볼 때 차트도 보고 막 하잖아요. 차트 보고 막 하는데. 야, 근데 저거 막 올라오네. 덕산하이 메탈 오늘 세네요. 덕산하이 메탈이 오늘 좀 좋아요. 예. 와, 그거 좀 뚫었네. 그쵸. 이게 최근에 계속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이것도 보면 바닥이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돌아. 봅시다. 제가 한 6,500원? 6,500원.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와, 옹콘이 뭐예요, 얘? 아, 무상증자. 거래 정지였겠네? 아, 나는 이게 뭔가 했네. 아이고야, 무상증자였군요, 옹코닉은. 옹코닉도 제가 많이 얘기했던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몇 개였죠? 바이오가 제가 맨날 얘기하던 바이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이오 일곱 명은 뭐가 있나? 7명은 독수리는 오형제고 7명이 있는 건 없죠. 바이오 7공주. 바이오 7공주입니다. 에이프릴, Y바이오, 메지온, 토모큐브, 보르노이, 오름테라, 옹코닉테라. 제가 맨날 한 달째 얘기하고 있던 이 바이오 7공주 중에 하나가 오늘 드디어 많이 폭등을 해버렸네요. 근데 보니까 개별 이슈네요. 무상증자 이슈. 저는 이거 들고 있으면 지금 정도에 좀 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들고 있다면. 무상 때문에 지금 거의 상한가 붙이는 거라 저 같으면 좀 이익 실현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7공주 중에 하나가. 근데 아까 에이프릴도 뛰었잖아요.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얼마예요? 아, 좀 내려왔네. 아, 참고로 제가 이건 매매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회원분들한테 급하게 문자 보내서 다 팔았습니다. 일단 다 팔았고 다시 살 겁니다. 다시 살 거예요. 이거 미리 얘기 드렸죠? 이거 아까 다 팔았어요. 여기서 다 팔았고 다시 살 겁니다. 어차피 좋은 종목이니까요. 조금 쉴 때 다시 사면 좋겠다. 그리고 Y바이오도 제가 매매 몇 번 했어요. 벌써 지금 에이프릴도 마찬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역시 안 빠지네. 빠져야 좀 사고 싶은데 빠지네. 빠지면 좀 사고 싶은데 안 빠집니다. 그러게요. 옹콘이 날아가 버렸네. 근데 보니까 이유가 무상증자네. 무상증자.
저는 무상증자 때 상한가 부근 올라가는 건 사실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파는 게 맞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는 해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지라는 거는 이제 능숙한 분들의 영역이에요. 능숙한 분들. 이거 쉽지 않아요. 해지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네. 해지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고요. 해지라는 거는 이제 뭐 글로벌 해지 펀드 뭐 이래가지고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해지라는 거는 그 뭡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의 영역 아니에요. 일반인들 영역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꼬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메인 포트도 망가지고 심지어 해지라고 들어간 것도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나와요. 이게 매매가 꼬인다니까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해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해지로 들어가는 건 레버리지 상품을 하는 게 맞아요. 레버리지. 즉 현금 투입은 적고 적은. 여기에 해지에 현금 투입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이건 해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이다. 여기까지 1억이다 쳤을 때 한 8천만 원이 주식이 있어요. 1억이 내 잔고가 1억이 잔고고 이제 그 중에 8천만 원이 주식이고 2천만 원이 이제 현금이야. 이랬을 때 요 2천만 원 심지어 이거보다 더 작아야 돼요. 제가 볼 때. 한 10배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중에 이제 해지를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8천이 주식이니까 800만 원 정도를 해지를 하는 거지. 왜? 레버리지 한 10배 정도 되는 상품으로. 해지는 기본이 약간 이런 형태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요즘 자꾸 ETF 해지, ETF가 워낙 지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인버스를 사서 뭘 해지를 해요. 해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 증권사 프라비나 다 이렇게 해요. 누가 해지를 그렇게 합니까? 해지를 이런 건 해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8천 주식 사고 8천만 원 인버스를 사. 이게 무슨 해지냐고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해지는 원래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이 아니고 해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넣는 도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즉 돈을 많이 안 넣고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요. 아셨죠? 근데 지금 시장은 이 시장 아니에요. 네. 지금 시장은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이런 거를 이런 전문가의 영역을 들어오려고 하세요. 지금은 차라리 무서우면 쉬는 게 맞아요. 현금 들고 조금 쉬었다가 안 무서울 때 하시면 되지.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건데.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거니까 무서우면 쉬었다가 안 무서울 때 하세요. 아니면 계속 하다가 뭔가 손실이 계속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매매 들어가는 것마다 3번 연속 만약에 실패한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지금은. 아셨죠? 지금 제가 해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좀 이해되세요? 근데 해지는 할 장은 아니에요, 지금. 해지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해지 따르게 두 단어긴 하지만, 해지는 아무튼, 그리고 굳이 해지를 한다면 언젠간 또 해지가 필요한 또 시장도 있겠죠. 해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레버리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해지를 뭘로 하냐면 ELW, 선물, 옵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하는 거죠. 파생 상품이 여러분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사실 저런 용도 때문에 생긴 거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파생 상품이란 게 왜 생겼을까요? 레버리지 키워서 도박장 만들려고 생겼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다 이런 또 이유가 있다고요. 아셨죠? 이게 금융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다. 다 이유가 있고, 다 뭐 그 체계가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당연히 이게 사람들이 주식하다가 힘들면 또 유명하잖아요. 선물하고 또 힘들면 옵션 가고 거꾸로 가잖아요. 점점 레버리지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빨리 만회하고 싶어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주식하다가 잘 되면 선물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잘 되면 옵션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꾸로 가죠.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해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설명이 이해되셨으면 4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해되셨나요? 해지가 뭔지 해지는 근데 원래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석은 해지는 본 투자가 아니라서 가장 핵심은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해지에는 작은 돈으로 리스크만 관리해 주는 게 해지예요. 자꾸 인버스를 인버스는 진짜 안 될 상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인버스는 사실 해지의 그 본 특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너무 작아서. 네, 레버리지가 너무 작아요. 좀 더 커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뭐 지수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별의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아까 얘기 드렸던 토마토 시스템은 좀 비슷한 가격이네요. 계속 요 가격대 오후장에 한번 튀기를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IT 전 여전히 IT에 관심이 제일 많긴 한데 IT를 좀 채워넣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IT 채워넣어야 된다. 약간 요 생각을 제일 일단 1번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뭐 로봇 바이오 막 온갖 거 매매하느라고 IT에 조금 소홀하긴 하거든요. 하나마이크론도 잘 샀는데 낼름 팔아가지고 제가 이날 샀거든요. 요 음봉 나오는 날 오후에 사가지고 이날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잘 사놓고 너무 단타만 치다가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꼴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고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좀 이제 쉴 때 그래도 판 거보단 비싸더라도 사야죠 뭐. 하나마이크론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기는 해요. 나름 이때 되게 용기 내서 산 거였는데 너무 가볍게 가버렸어요. 이게 뚫기 전에 산 거거든요. 뚫을 것 같아서 뭔가 그냥 뚫을 것 같아서 샀는데 아침부터 시가로 뚫어버리더라고. 그렇죠. 근데 후공정 쪽이라 지금 테스트 업체들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주변 장비 쪽도 좋은데 오늘은 덕산 하이메탈이 치고 가는 것 같고 덕산 하이메탈 한 6,000원대 중반까지는 보이네요.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터닝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술적 분석에서 이거 상한가거든요. 이게. 야, 이렇게 세게 상한가를 갔어. 거래도 이만큼 붙고 이거 되게 좋은 거죠. 당연히 이게 이제 기준 봉이라는 게 딱 되는 건데 근데 보통 그래도 이 장대 양봉에 뭐라고 하죠? 중심값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움직여야 중심값, 이 장대 양봉의 중심 가운데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움직여야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가야.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밑에까지 다 원점까지 갔죠. 심지어 원점까지 이렇게 다 밀어버렸잖아요. 이렇게까지 다 밀어버렸는데 사실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상승 초기에 있을 때는 저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긴 하다라는 거. 상승 초기에 있을 때는 뭐 지지라인이고 뭐고 뭐 다 깨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또 올라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덕산하이메탈은 약간 초기 종목이라 그래요. 워낙 많이 빠진 자리에서 초기로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저는 이런 진폭 이후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보아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차트가 기본적으로 그 지켜야 될 때 지키고 딱딱딱 맞춰서 움직여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아닌 것도 많다라는 거. 아까 제가 장중에 봤을 때 얘도 차트 이뻤는데 그냥 위로 쐈잖아요. M 플러스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건 약간 이런 거. 제가 아까 9시 50분에 티타임 갖기 전에 이거 좋아 보이는데 했는데 이게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뭐냐면 전형적인 여기 고점 돌파형이잖아요. 여기 이런 거는 돌파에 따라 들어갈 만 하거든요. 사실 돌파에 따라 들어가서 단타 칠만 하죠. 근데 전제는 얘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얘가 많이 올라온 배경이 뭔지는 일단 알아야겠죠. 이거는 실적이 좋다고요. 실적이 좋아서 올해 실적 감안했을 때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이 좀 덜 나올 거라고 심지어 예측을 해요,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티플이 10배도 안 돼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한 7배밖에 안 돼요. 좀 너무 싸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 있으면 이제 뚫을 때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단기 매매. 좀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리고 눌림목 매매가 기본적으로는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돌파 매매도 하는 거고 버티기 매매도 하는 거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제 대표적인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예가 아까 초반에 좀 나왔던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 애기 많이 건강해졌어요. 네, 제 애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물론 이제 아직도 검사를 받고 있고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워낙 태어나자마자 아팠기 때문에 그 태어나자마자 그 뭐냐 전신 마취로 한 달 이상 있었어요. 전신 마취만. 그러니까는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기계로 숨 쉬고 있잖아요. 식물인간처럼. 그거를 한 달 좀 넘게 했어요. 투석기를 한 달 보름 달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달에 조금 왜냐면 이게 애기는 뭐 한 달 다르다면서요. 한 달 만에 쑥쑥쑥 크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인공호흡기 달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그 시간의 곱절만큼은 발달이 느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은 원래 하고 있었는데 딱 얘 또래 때 하는 것들을 못하는 게 몇 개 있어서 지금 그런 거 관련돼서도 또 병원 다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많이 건강해졌어요. 아유, 그 정도면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얘가 밟기도 하고 엄청 뛰어다녀요. 엄청 뛰어다니고 뛰지는 못하고 빨리 걷는 것 같긴 한데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저한테 와서 아빠 이래요. 아빠 까까 이래요. 아빠 까까, 아빠 맘마 이래요. 밥 달라고, 과자 달라고, 빵을 좋아합니다. 빵 안 주면 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 끝나려면 한 3년은 더 원래 애 키우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위험한 고비는 넘어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 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 2년 전이었나? 2년 6개월 전이었나? 2년 전 정도죠. 그 당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계속 제가 뭔가 이제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많이 좋아져서 저도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하는 거고 아셨죠? 저도 이렇게 방송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린이집 갔습니다. 개인 유튜브 조만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조금 병원 일정이 많아가지고 제가 딱 10월달만 끝나면 할 생각이에요. 그 일정까지만 끝내고 개인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죠? 유튜브 할 때 그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뭡니까? 카메라 같은 거.
고프로. 예. 고프로를 지금 제 처제가 가져갔는데 자기 유튜브 할 거라고. 그거 빨리 받아야 돼요. 그거 받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예, 고프로도 이제 완전 좋은 건데, 형부 맘도 모르고, 형부 지금 쉬니까 저거 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2년 전에 가져가서, 아직도 안 돌려주고, 그거 받아서 할 겁니다. 예. 주간 일정도 업그레이드 돼서 찾아뵐 겁니다.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제 유튜브에서 했던 일정은 너무 좀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갈 겁니다. 예. 오랜만에 왔으면 그래도 뭔가 좀 변화돼서 와야죠.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알아요. 어떤 분인지 압니다. 예. 감사하네요. 아무튼, 딴 것보다, 자, 시장이나 봅시다. 예. 아니,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서 대답해주고까지는 좋은데,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자본시장법인가 뭔가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종목 상담이나, 뭐, 기타,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뭐, 그냥 사적인 얘기들이야. 사적인 얘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야. 할 수는 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또 슬퍼져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코세스 이런 거 참 좋네요. 이게 사실 어제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이런 거죠. 사실 이게 보면, 여기를 이제 뚫은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를 뚫은 게 중요한 건데, 이게 포인트가, 이제 어제 오후장하고 오늘까지 올라가서 이제 고점을 이렇게 뚫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가다가, 어제 정도에서 한번 꺾이는 게, 포인트 잡기는 좋아요. 신규 매수 포인트를 잡기. 요런 포인트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포인트 잡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라는 건 계속 변하거든요. 자, 보세요. 얘는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얘는 여기 중요한 자리를 뚫었어.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뚫었고, 어제도 아니죠. 이틀 전 기준으로 뚫었고, 여기서 밀렸다가 이런 데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 이게 약간 변형 역헤드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이게 변형으로 역헤드가 된 거다. 근데 지금은 심지어 그것도 아니야. 지금은 그것보다 더 좋게 가고 있죠.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돌파를 했는데 여기까지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패턴으로 간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쌍바닥으로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역헤드는 상상이었는데 역헤드로 가면 눌림목 잡기 좋거든요. 근데 눌림목을 잡을 기회를 안 주고 결론은 얘는 단기 짝꿍댕이 쌍바닥, 요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간 거예요. 짝꿍댕이 쌍바닥은 뭐냐면 앞에 저점 살짝 이탈했다 바로 돌리는 거를 짝꿍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에요. 아셨으면 1번. 결론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뚫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변해요. 당연히 변하죠. 주가 움직임에 따라 패턴이라는 건 가는 거니까. 지금은 이런 패턴으로 이제 어제 오후 오늘까지 올라오면서 변화가 된 거죠. 그렇죠? 얘도 실적 좋아요. 그냥 이 결론 보면 얘도 실적이 좋아요. 상반기에만 100억을 넘게 벌었어요. 1년에 100억을 번 적이 최근에 없었는데 상반기에만 100억을 넘게 벌었어요. 실적 좋죠. 하반기에도 저렇게 벌면 200억 넘게 벌 수 있겠죠? 시총은 2천억 초반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인제 멀티플 10배 정도 주는 딱 그 레벨이라고요. 부담은 크게 없죠. 엄청 싸다까지는 아닌데 부담은 없어요. 이 회사가 이제 레이저 장비 쪽이잖아요. 레이저 장비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가정이라면 부담은 좀 덜하죠. 자, 공개 방송은 지금 와우넷에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유튜브는 일단은 오늘 뭐 또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이 뭐 준비할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의 종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지금 종료를 할 거고 유튜브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우넷에서 하는 이제 공개 방송은 요 시간표대로 그냥 계속 쭉 진행하겠습니다. 요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도 보시고 아니면 와우넷 오셔서 그냥 제 방송 보시든가. 예. 전 내일 뵙겠습니다.